안녕하세요, 지비만대입니다. 2016년에 저의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는 오사카에 온 지도 어느덧 100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얘가 1000일이 지나든 말든 딱히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좋았는지 별로였는지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결산을 해볼까 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말이 결산이지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라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사카의 게임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았죠. 그냥 운칠기사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즐거운 사람들과 즐겁게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겁게 즐겨주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오사카 생활은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제가 집돌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회사랑 집 위에는 제가 거의 외출을 하질 않아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집 앞에 편의점도 바로 있습니다. 걸어서 한 2분 거리에. 대단하죠? 너무 좋아. 처음 제가 왔던 4년 전이나 작년 불매운동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막혀 있잖아요. 저는 4년 전이 됐던 불매운동이 됐던 코로나가 됐건 간에 저는 애초에 관광지에는 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모이는 남바나 도톤보리, 쿠로몬 시장, 덴든타운 같은 유명한 오사카 관광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너무 복잡하고 외국인들 너무 많고 그냥 별로여서 안 가요. 그런데 잘.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있든지 현재 생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저는 오사카 성에 가끔 산책 가는 정도? 가끔 가서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오사카 성 위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거기서 음료수 하나 마시고 내려와요. 근데 이런 걸 생활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회사 생활. 저의 출퇴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걸어서 출근, 걸어서 퇴근. 오사카에 도쿄보다는 회사가 많이 없긴 해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회사들은 오사카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이 큰 회사는 우메다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 한가운데에 거기에 떡하니 있습니다. 스퀘어닉스, 디즈니, 플래티넘 게임즈, 사이게임즈 등등이 제가 오사카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이 되는 우메다의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라는 건물에 입주해 있어요. 사람 많지, 음식 비싸지, 일단 우메다에 가기도 힘들고 자전거로 타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복잡하고 우메다에는 제가 갈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우메다였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번화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오사카성 옆에 있는데 한적하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걸어다니기도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없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회사에서는 일만 할 수 있는 환경도 좋고요. 사생활에 터치도 없고 아주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 This is Game 인터뷰할 때 거기에다가 내용을 좀 실었거든요. 그 내용은 회사에서도 허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사는 이 영상의 자세히를 누르면 제가 거기다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좀 불만이나 나쁜 점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다는 점. 회사 다닐 때는 지금도 제가 도시락을 싸고 다녀요. 아시죠? 라이브에 자주 오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컵반을 점심때마다 먹습니다. 한데 컵반을 먹기 전에는 저 김치찌개도 만들어서 싸고요. 소세지나 계란을 해가지고 튀겨서 김치랑 따로 싸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상추에 삼겹살도 싼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눈 비비면서 삼겹살도 튀긴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마늘에 양파에 입맛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취향이다 보니까 제가 저의 개인적인 불만이지 입맛에 잘 맞는 분들은 맛있게 잘 드시면서 생활하고 계시겠죠? 너무 짜요. 그 음식들이 너무 짜고 달고 해서 소금을 좀 덜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넣거나 그렇게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음식들에. 오사카는 동네를 다니기가 좋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구글맵을 보시면은 오사카는 도시 정비가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 강바증이 있을 정도로 바둑판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도쿄는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자전거 타기도 너무 편하고요. 구글맵으로 걸어 다닐 때도 너무 좋고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처음 가는 곳이라도. 근데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바둑판이라서. 그리고 저희 지금은 회사 근처에 살고 있지만 처음에는 제가 남바라는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오사카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뭐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이사한 이유가 남바에서 회사까지 자전거를 타면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30분이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우비 입고 출근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회사에 도착을 하죠? 그럼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끈적한 것들이 땀인지 비인지 모를 정도로 그 상태로 일을 해야 돼요. 그날 일을 잘 못하겠죠. 오전에는 무슨 건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자전거 말고 전철을 타면은 내정거장 정도를 갔으면 됐어요. 남바에서. 근데 아무래도 일본은 교통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자라는 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도 못 버티고 이사를 하게 되었죠. 오사카의 맛집을 일단 맛집은 음식이 맛있어요. 대부분 좀 검증받거나 이제 한국인들이 리뷰를 쓰시면은 거기에 좋은 리뷰들이 많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국인이 많기도 하겠지만 한국인 입맛에도 맞는다는 말이에요. 현지인이 자주 가는 데를 찾고 싶으시면은 리뷰를 일본인 리뷰가 많은 걸 보시면 되고, 제가 오사카가 뭐가 유명한지 전혀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타코야끼가 유명했었나? 근데 어딜 가도 그 맛이 그 맛이고 여행으로 온 게 아니라면 오사카에 그냥 딱히 감흥이 없어졌습니다. 살다 보니까 맛집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맛이 있으면 좋겠지만 맛이 없는 곳은 두 번 다시 가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짜고 달아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음식을 어떻게 맞추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요리 실력이 올라갑니다. 저희 요리 실력이 레벨업을 하다 못해서 2차 전지까지 했어요. 떡국, 소고기 묵국, 미역국, 김치찌개, 오뎅볶음, 백종 아저씨 채널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요리 스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자취를 12년 동안 했어요. 그때 동안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봤자 계란 후라이나 소세지밖에, 라면이나. 근데 지금은 왠지 자격증에 도전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그 해외 생활, 특히 일본 생활에서 걱정하시는 지진이나 태풍,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방사능이나 어떤 언론이라든지 코로나 정보 같은 그런 것과 구호단체의 혐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인종의 인종차별 같은 이런 나라 국가차별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일단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18년도 오사카를 생각을 하시면 알겠지만 그때 그 여름은 진짜 역사상 없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여름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기 오사카 사람들이 또 그렇고, 초강력 태풍 계속 오고 몇 번이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특히 제비 아시죠? 제비가 칸사이 공항을 부셔버렸어요. 그냥 침수시켜버리고 그 다리도 부셔버렸고요. 사망자도 많이 나왔던 최악의 태풍이었고, 외에도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 6도 지진이 와서 철도랑 도로가 다 부서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교토랑 그 칸사이 서부 쪽에 폭우가 왔거든요. 몇백 년 만인가 와서 마을이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재민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자연재해는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 지내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감수를 하면서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빨리 귀국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가족들의 걱정도 많고요. SNS 친구들이나 현실 친구들도 같은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저는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아요.
뭐 끽해봤자 1년 뒤 3년 뒤지만 지금 저 현재 생활에 불만이 없어서일지도 몰라요. 뭐 그냥 그러면 그런 거지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고, 여기도 아직은 그 후쿠시마 먹어서 응원하자 라는 캠페인이 남아있어서 음식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 살면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평생이 됐든. 그래도 뭐 무조건 원산지 확인하시고 먹어서 응원하자 가게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기업들 피해서 가고, 가급적이면은 회나 초밥 먹지 않고 한인마트에서는 국산 이용하고.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100%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땐 뭐 그냥 운에 맡겨야죠. 걱정하시는 뭐 혐한이라든지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 워킹홀리데이랑 유학생 때도 2년 넘게 살았고, 지금 현재 다시 취업을 해서 오사카에 와서 4년 정도 살았으니까 6년 정도 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딱히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접하는 소식들이잖아요. 이런 블로그에서도 이런 혐한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나 기사들, 그리고 인종차별에서 좀 차별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접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접하는 것 뿐이지 제가 아직 운이 좋았나 봐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고, 만약에 제가 살면서 뭐 혐한이라든지 뭐 인종차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시 이게 차별인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다시는 올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도 하겠죠. 돌아가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할 게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전 단순해요. 아시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게 좋아서 그냥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몇 년이 될 것 같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전직해서 1000일 정도 살면서 가볍게 느낀 것들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떠들어 봤습니다. 나중에는 10,000일 정도 되면은 다시 떠들어 볼게요. 10,000일이면은 몇 년이야? 365가면 30년 정도? 그럼 정년퇴직 브이로그를 그때 한번. 여러분들도 만약에 일본에 사셨던 분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코멘트에다 달아주시고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저도 읽어보고 그러셨구나 라고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이만디였습니다.